매년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만 한 해 평균 1,6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 간다 그러면 아 여행 가는구나 라고 짐작하게 되는데 제주도에서 창업하겠다고 제주도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광지로서가 아니라 창업할 환경으로서의 제주도는 어떨까? 오늘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접근이네요. 네. 제주도로 굳이 창업하러 가시는 분도 신기하지만 네. 아니 제주도에 무슨 창업 열풍이 불고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한 달에 한두 번씩 제주도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곳에서 그 마케팅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그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자주 만났거든요. 예. 그런데 제주도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하면 대부분 제주도 출신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주도 청년들. 네. 그런데 절반 이상이 사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저는 그냥 뭔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사업을 차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사도 오고 가족까지 다 이동하고 창업을 위해서 제주도에 등지를 튼 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주도에서 왜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사실 좀 많이 궁금했고 예. 그중에서 몇 곳은 좀 별로 특이하지 않은 제품으로도 제주도에서는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또 평가받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건 여기저기 있죠? 요즘 네. 저도 어디서 들어보긴 했어요. 네, 청창사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2011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에 전국 17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관학교라는 이름대로 청년 CEO를 육성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보통 매년 2월에 모집을 하고요. 예. 4월부터 이제 입교식을 시작해서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입교라고 하면 학교를 다녀요? 그렇죠. 청년 창업 사관 학교니까 학생으로 등록하고 사업하는 창업자가 사실은 이제 창업을 해서 정식으로 대표가 되고 일을 시작하는 건데요.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시작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법인은 어떻게 차리고 그리고 뭐 회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아이디어만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제품까지 만들어내는지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전문가들의 손이 많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1인 기업인 상태로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 이 아이디어가 사업까지 뭔가 판매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이 청창사에서 멘토나 또 멘토로 두고 있는데요. 뭐 교수님이나 또 교수들이나 또는 그 각 분야의 전문 기업들의 대표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해놓고 그분들의 도움을 이제 코칭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뭔가 매일 가서 수업을 듣거나 하는 그런 학교예요? 아니면 네, 학점이 있습니다.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있어서 뭐 회계는 몇 학점, 마케팅은 몇 학점, 뭐 제조나 이런 쪽은 몇 학점 해서 전체 이제 학교 다니는 대학 다니는 것처럼 정식으로 이 1년 동안 지원받는 기간 동안 반드시 각 과목별로 수행해야 되는 학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다녀야 된다? 물론 이제 필요하니까 당연히 배우기도 할 텐데 사업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하려면. 근데 그 학교라는 게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하는 방식의 학교가 아니고요. 지원센터처럼 사실은 이제 그 사무실이에요. 청창사에 들어가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무실 공간을 주거든요. 네. 창업하는데 이제 사무실도 빌려야 되잖아요. 그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제 임대를 해주고요. 그 안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업하다 보면 혼자서 계속 사업 기획도 짜야 되고 뭐 미팅도 해야 되고 공장도 찾아봐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물어보는 멘토들을 그 청창사에서 구성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형식은 그냥 회사 다니는 거 자기 사업하는 거랑 똑같지만 알겠어요. 네, 과목별로 과외 선생님들이 맞습니다. 늘 있는 공부방이네 그냥. 맞습니다. 필요할 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공부하려면 하고. 네. 알겠어요. 그렇게 창업 지원을 하는군요, 정부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네. 39세 이하로 창업한 지 3년 미만의 기업이거나 또 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49세 이하로 이제 기술 기업
기업의 경우에는 연령이 한 10년 정도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격을 1차로 충족시키면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발되는 기업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도 좀 준다고 들었습니다. 돈만 주나요? 그 선정된 기업에게는 예. 사업 지원금도 주고요. 그게 돈이죠. 네, 그리고 창업 지원 공간, 사무실을 주고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전문가나 교수들의 코칭, 그리고 뭐 교육도 받게 되고 기술 지원이나 또 마케팅 교육이나 판로 개척, 투자 유치 이런 것까지 다 코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처럼 정해진 기간 내에 학점을 각 과목별로 이수를 해야 졸업이 가능한데 예. 이거를 다 해야지만 사실은 사업 자금도 100%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겠는데 그런 청년 창업 학교가 제주도에도 있더라. 네.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럼 창업하려는 분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뜻인데 네. 제주도가 특별하게 창업 공간으로 다른 곳보다 유리한 점이 있어요? 올해만 해도 지금 청창사 졸업생이 올해는 그래도 입교생이 1,000명 정도로 역대 가장 많거든요. 보통은 기존에는 전국 다 합쳐봐야 한 300에서 400명 정도였어요. 좀 창업 열풍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역별로 본다 그러면 서울 경기 지역은 정말 경쟁률이 뭐 10대 1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고요. 사람도 많이 사니까. 예. 네, 반면에 지역은 조금 더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잖아요. 네. 창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사까지 다 가야 되니까 사실 다른 곳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 서울 경기에서 내 아이템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신기술이고 네. 새로운 아이디어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아이템이라면 서울 경기에서도 좀 경쟁률이 아니 뭐 어디 있겠다. 가든 뭐 실리콘밸리로 가도 되겠죠, 그거야. 네. 네. 그런 자신이 있으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지원을 해봐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 아이템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조금 더 돋보일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17개 지역에 청창사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만났던 그 기업들은 사실 아이템 자체는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하면 좀 굉장히 일반적인 아이템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 아이템도 예. 김 사업 하시는 분. 김? 네. 밥 먹을 때 반찬으로 먹는 네, 김? 네. 김으로 이제 창업을 하신 분인데요. 예. 김으로 창업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남 완도 이런 곳에서 창업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거기는 김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별로 새로울 게 없고. 네. 그리고 이거 참.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할 거고. 그래서 이분은 김양식을 하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봤더니 제주도랑 네. 강원도 두 곳이었대요. 그래서 제주도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제주도가 또 제조기업이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곳이긴 해요. 물류나 그렇죠. 유통, 뭐 배송 여러 가지 소비자 입장에서도 봐도 인터넷 쇼핑으로 제주도에서 배송받으려면 배송비가 더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 도서 산간 지역에 해당하잖아요. 뭐 나사라도 몇 개 사려면 더 비싸겠죠, 제주도가. 네. 근데 이제 이 제주도가 그래서 제조기업을 조금 더 육성시키고 싶은데 현지에 네. 특화시켜서 육성시키고 싶은데 또 제주도 하면은 대부분이 아이템이 한라봉, 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창업하는 분들이 대개는 그런 관광 상품과 연계할 만한 특산품들에서 네.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귤이나 한라봉을 갖고 아이템으로 창업 어떤 아이템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주도에서는 또 경쟁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네.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분은 김을 가지고 제주도에 지원서를 냈던 거고요. 네. 야, 요즘 이게 스타트업 문화도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 사업을 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에다 공장도 세우고 사업도 해야지 김 사업을 지원받기가 제일 좋은 곳을 굳이 찾아가는 것은 좀 순서가 다르지 않느냐 싶긴 하지만 네. 또 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원이라도 받아야 창업할 수 있는 분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어딘가 그거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나도 굳이 사업하기 어려운 곳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라고 답을 하시겠네. 네. 그러니까 초기에 자본을 모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니까. 예. 네. 알겠어요. 네. 이분은 그럼 제주도에서 무슨 김을 만들어 팝니까? 이 대표는 김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30대 청년이신데요. 네. 김만 연구한 분이 김으로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좀 건강한 김 그리고 김이 밥상 위에만 놓이는 것이 아니라 네.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먹을 수 있고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과자처럼 먹을 수 있도록 김을 밥상에서 또 그 밖으로까지 끌어내보자라고 해서 김을 약간 프리미엄 김으로 선언을 하면서 김의 원료나 재료도 뭐 조금 바꿨고요. 그리고 포장 디자인도 딱 봤을 때는 김인지 아닌지 내용물을 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고급스러운 김을 만들어 보겠다. 네. 그 시장은 있을 것도 같네요.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특산품을 사가려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네. 저는 일본 관광객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김 많이 사가던데. 일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김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맛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와사비가 첨가된 김도 있고, 네. 뭐 고춧가루가 조금 더 첨가된 김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안주로 먹을 수 있는 김이라던가, 과자로 먹을 수 있는 김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카테고리를 좀 더 확장시켜 보자라고 하면서 이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저도 관광지 같은 거 가보면 다른 나라 관광지는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도시에 가도 뭔가 사갖고 집에 갈 만한 그런 먹을 것들 네. 그런 것들을 특화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놔서 네. 도대체 이 과자하고 이 도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하면 별 관계는 없으나 네. 그래도 뭘 사갖고 가고 싶은데 네, 네,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 관광지에 가도 뭐 효자손이나 있고 뭐 조개 그렇죠. 껍데기나 있고 네, 제주도 가면 다 뭐 귤과 관련된 초콜릿 이런 게 네. 이제 대부분이죠. 그래서 다양한 네. 스토리를 담고 있는 뭐 간단한 먹거리도 네. 상품화하면 또 가능성이 있긴 하겠는데 그런 걸 이제 창업을 접근할 때 네. 필요로 하는 뭔가 스토리를 만들려면 지역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은 일반적인 그 여행을 좋아해서 네, 네. 열풍선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작가였는데요. 네. 자기가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제주도도 몇 번 여행을 한 거죠. 예. 사진 찍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거를 블로그에 계속 포스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블로그를 보던 분들이 당신 그림 너무 좋은데 당신의 그림으로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고 싶다. 네. 또 노트를 갖고 싶다. 다이어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이제 요청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던 분은 아니었는데 자꾸 블로그를 보던 독자들이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제품을 만들려고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초기 자금이. 그래서 이런 내 제품을 좋아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제 제주도가 관광지고 그래서 네. 제주도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이 회사도 결국에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조기업으로 이제 네. 신청을 한 거죠. 예. 제주도가 제조기업이 굉장히 사업하기에는 어렵죠. 예, 어려운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예쁘고 그림도 예쁘고 또 소비자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품목도 명확하고 이거를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판매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 제품을 이제 선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주도에 있는 그림을 같이 손그림을 그려서 이제 포스팅도 하고 실제 핸드폰 케이스나 뭐 엽서나 액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냥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아이템으로 서울에다 지원을 했으면 아마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거보다도 더 아이디어가 넘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밀려났을 텐데 제주도였고 또 디자인도 괜찮고 제주도의 어떤 풍광이랑도 어울려지고 제조기업이고 그래서 이거가 만족이 돼서 이제 제주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네. 이분은 지난해에 성적을 좋게 받으셔서 올해도 제주도에서 한 번 더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1년 또 2년 차로 또 한 번 청창사에 청년 창업사관학교도 유급이라는 게 있나 보군요. 네, 유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1년 했는데 별로 장학생인 아니면 거죠, 또. 그냥 나가세요 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섬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네. 이런저런 불편한 게 있겠어요. 정말 예를 들면 직원을 뽑으려고 하더라도 맞아요. 대도시 근교에서 뽑는 게 네. 유리하죠. 그게 가장 힘들고요. 예. 이 현지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또는 개발을 해야 되거나 할 경우에 개발자를 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외주를 주기도 하는데 그 외주처도 사실은 제주도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서울이나 부산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외주 업체를 많이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네. 미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미팅을 하려면 한 번 가려면 이제 또 나가야죠, 비행기를 또. 예. 왕복으로 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럼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것도 너무 비싸지 않냐 그랬더니 네. 힘들지 않냐라고 했더니 노하우가 있으시대요.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가 가장 비행기가 값싼 싸다. 가격이 나오는지.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KTX보다 더 싸게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저가 있고 항공들 요즘 미리 아예 한 달에 몇 번은 정기적으로 외부 미팅 가는 날 이렇게 네. 정해놓고 미리 끊어놓고 이제 미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크몽이나 이런 그 사이트에 보면은 프리랜서들이 네네. 자신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 올려놓고 일을 찾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연계해서 원격으로 일을 하는 네, 경우도 일을 하는 있고.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 그리고 근처에 있는 프리랜서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1인 창업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그 굿즈를 만드는 하품이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강하고 아까 김을 만드시는 분은 제조 역량이 좀 있고 예. 또 다른 기업은 개발을 하는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협업을 해서 니네 사이트는 내가 개발해 줄게. 대신 우리 개발에 들어가는 디자인은 네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안에서 협업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 제주도 기반의 창업 아이템들 줄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